28살 여성이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덩치 큰 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등에 칼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남자가 칼로 날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계단 아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은 새벽 3시 15분부터 3시 50분까지 약 35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칼에 수차례 찔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구경만 한 사람들은 모두 38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건은 1964년 뉴욕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방관했던 38명의 기이한 행동을 보도하자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었던 두 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는 궁금했습니다. 왜 목격자 중 아무도 희생자를 돕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두 심리학자는 하나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살인을 모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간질 발작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연구하는 것처럼 꾸며 뉴욕대에서 피실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격리된 방 안에 혼자 앉아 마이크에 대고 2분 동안 뉴욕대에서 생활하며 어려웠던 점을 털어놓으면 되었습니다. 각 방은 격리되어 있었지만 오디오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발표를 한 사람은 간질을 앓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기자가 간질 발작 연기를 한 것을 녹음에 재생한 것이었죠. 학생은 자신이 자주 발작을 일으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이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가짜 발작은 6분 동안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얼마든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실험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피실험자들의 대다수인 69%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심리학자는 집단의 크기를 다양화하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이 자신 말고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이 4명 있다고 믿었을 때에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학생 단 둘만 있다고 믿었을 때에는 피실험자의 85%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달리와 라타네의 실험은 무리가 클수록 방관자가 많아져 도움을 주는 행위가 억제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이 현상을 책임감 분산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적어진다는 것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심리실험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실험은 그 10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다른 흥미로운 실험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라는 보상이 나오는 상자를 설계했던 스키너의 사례가 나옵니다. 스키너는 보상이 나오는 비율과 조건을 다양하게 변주한 끝에 원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스키너는 쥐뿐만 아니라 인간도 보상 설계를 통해 원하는 행동들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잘 설계된 훈련을 받으면 생물학적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죠. 이어서 밀그램의 충격 기계 실험도 소개됩니다. 밀그램은 처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고 꾸며내서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단어 따라 읽기 게임에서 상대 학생이 오답을 말하면 치명적일 정도로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명령합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가짜 고통을 연기하는 배우들이었지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그들의 연기 덕분에 모두 사실로 믿었습니다. 과연 참가자들의 몇 %가 위험, 극도의 충격이라고 써있는 450V짜리 레버를 당겼을까요? 이 실험 결과와 나치의 유대인 대량학살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 책 속에는 정말 흥미로운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할로의 가짜 원숭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애착과 사랑의 본질,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와 정상인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8명의 사람들이 모여 정신병자인 것처럼 연기해 정신병원들에 입원해 본 실험, 그리고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뇌를 드릴로 뚫은 의사의 이야기와 같은 실험들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책이 끝나 있을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도덕적인 것은 무엇이고 자유란 또 무엇일까? 와 같이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대담이 뛰어들었던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 실험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제 서재 속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